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강대강 대결로 치달았던 남북관계가 최근에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지난해 폐쇄 위기에 처했던 개성공단도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이 됐고요. 이 북한의 일방적인 통고로 미뤄졌던 이산가족 상봉도 북한의 답변만 있으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고향을 북에 둔 실향민들에게는 그나마 이번 설이 기대와 설렘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진단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남북 화해와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우리결의 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의 박영일 상임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향은 어디세요? 네, 저기 전라남도 광주 쪽입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네. 고향엔 이번엔 못 가십니까? 네, 이제 뭐 인천에서 산 지가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인천에 터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런 명절은 어떻게 보내세요, 대개? 네, 뭐 가족과 함께 또 집에 찾아오는 이제 친척이라든지 또 제자 학생들 이렇게 해서 뭐 조용히 집에서 지내죠. 그렇군요. 네. 자,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정년퇴임은 언제 하신 겁니까? 네, 작년 8월 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예. 이제 한 학기 지났습니다. 제가 인하대학에 이제 1979년 3월달에 부임해서 예. 했으니까 한 34년 6개월 근무를 했네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그럼... 서운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건강하게 정년을 맞게 돼서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인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기 전에는 한국은행에도 근무를 하고 하셨었죠. 그건 뭐 70년대 초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물 경제를 잘 아시는 그런 교수님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정년퇴임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또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 우리결의 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좀 맡고 계신데 이게 교수 재직 시부터 맡아오셨다고요? 네. 예.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네. 우리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는요. 민간 차원에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이제 전개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 이바지하고자 하는 단체로 2004년에 전국적인 단체로 이렇게 출범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각 지역의 지방본부가 결성됐었는데 인천 본부도 이제 2004년에 출범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동대표의 일원으로 이렇게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 만들어질 출범 당시부터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해오셨다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렇게 통일 또 이 남북 화해운동, 평화운동에 나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우리 남북 문제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사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고, 또 분단 체제라고 하는 거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의 속성, 사회구조 곳곳에 다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됐겠죠.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사실 이제 그 IMF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의 그동안의 그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발전 동력 이런 거에 한계에 이제 부딪히고 당시에 새로운 어떤 발전 잠재력을 찾아야 할 이런 계획이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바로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불합리한 측면, 획일상이라든지 빨리빨리 이런 극단성, 또 그 부도덕성, 또 이 권력이나 부의 그냥 어떤 그 특정 세력으로서의 어떤 집중화 현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천적으로 이렇게 따져 들어가고 보면은 우리 그 분단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하자면은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 중에서 이제 경제 발전하고 민주화를 달성해 왔는데
바로 이제 그걸 지키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했었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옛날에 그런 좀 불합리한 속성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되고 결국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 남북의 화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네. 또 그럼으로써 이제 정치나 사회 문화적인 다양성도 이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제가 경제학을 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당시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남쪽의 이런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한국이 새로운 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필요로 하고 당시 또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남북 화해 협력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설명을 다소 길게 해주셨지만 중요한 말씀을 좀 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접근은 접근대로 가고 대신에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런 운동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경제학자시니까 부분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이 되면 대박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시면 그 말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 측면을 하고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렇게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을 쑥 봤었을 때 상당히 의외였고 너무 이제 뜬금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졌었습니다. 우선 그 표현 문제하고 그 내용 문제를 이제 그 측면에서 나눠 생각해 보면은 우선 표현이 그래도 그 통일을 할 것 같으면 우리 한민족의 민족적 소명인데 그 도박장에서나 하는 그런 대박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좀 경박한 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굉장히 그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세태가 통일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한 경향이 있고 하루 살기가 바쁘고 그러는데 통일 논의를 그 국민들 사이에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좋은 그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내용, 그게 생각하는 거가 어떤 거냐. 그래서 통일은 분명히 그 대박입니다만은 그래서 어디까지나 평화 통일이었을 때 대박이지 잘못하면은 그 쪽박을 차게 되는 이런 현상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통일이냐 또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은 평화적으로 해야 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남북 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정말 이제 우리한테 대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사에서 이제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 한반도에도 이렇게 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독일의 경우는 이제 동독이 주민이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서독에 그 통일이 된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그 동독 국민들이 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남북한도 유엔에 동시 가입한 주권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일방적으로 시도했다가는 전쟁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독일하고는 달리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도 알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전쟁만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로부터 이 그 통일에 이런 그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북한의 그 남북 간에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하면서 그 믿음과 신뢰를 쌓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우리 민족의 그 파멸까지도 가는 그런 불행한
그래서는 안 일도 될 되겠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실제로 통일되는 과정까지는 민간 교류가 상당히 큰 그렇죠. 부분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배울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북한이 이제 올해 새해 들어서 비방 중단을 선언을 하고 유화적인 대화 제의를 이제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른바 이제 평화 공세라고 좀 불리는데 그 이유는 어디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것을 이제 북한의 어떤 우리 남쪽에 대한 어떤 제의나 이런 것들에 이제 자꾸 저희들이 하는 그 배경이 무언가 이유가 뭐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죠. 나름대로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갖습니다. 네. 사실 그러한 이제 일련의 그런 그 제안이 있는 것이 일부에서는 장성택 이제 처형 이후에 이제 그 어떤 국면 회피용으로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제안이 왜 했느냐 그런 배경이나 이유가 아니라 우리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의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은 남한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배경이나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그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임해서 북한이 남북 그 화해 협력도 죄송합니다. 그 개선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주도해서 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북한 사정을 어떻게 그 이유 배경 이것 짐작할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많이 갔는데, 자, 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 남북 관계 어떤 위기 상황을 이제 넘기면서 새해를 맞았는데,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게 지금 남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 인천에서는 남녀 축구 대표팀을 보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 새해 남북 관계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남북 관계를 어떻게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에서 이렇게 화해 제의를 하고 또 한국에서도 대방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말은 그러면서 서로 불협화음이 아주 크고 서로 엇박자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을 위해서도 북한에 있다는 제의를 위장 평화 공세다 꼼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고 특히 우리 그 한반도의 지금 분단의 현실적인 특성상 그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데 과거에 우리들이 수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건 사고 하나 그냥 여의치 않게 터지면은 그 동안에 정책적 노력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냥 다시 또 왔다 갔다 하고 했었거든요. 모래성 써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필요로 한 것은 남북 당국이 전부 다 그런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게끔 정말 확고한 어떤 원칙, 그 일관성이 있는 원칙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추진해야 저희들이 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확고한 원칙, 그건 이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새해 이제 우리 결의 하나 되기 운동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지금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민간 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그 5.27 조치로 지금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인천 지역 그 본부에서는 사실 이 인천이 그 연평도 사건이나 이런 데서 보다시피
그동안에 남북 분단의 그 최전선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인천 그 상륙작전이다 뭐다라고 해서 그 전정, 이런 그 도시로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 직접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이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얼마나 긴급하고 절실하고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또 홍보하고 또 다른 인천의 시민단체들하고 연대해서 예. 인천을 평화의 도시, 통일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운동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하려고 생각하고 욕심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올해 좀 멋진 활동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 통일, 참 우리 결의 숙제인데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결의 하나 되기 인천운동본부 박영일 상임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8시 20